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이퀘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동 속을 흐르는 작은 유치입자를 따라가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살펴보면 이 작은 유치입자에는 주변에서 웍이 작용하고 힛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내부의 유치입자 내부에서는 에너지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는데, 이 에너지의 증감 여부는 주변의 웍과 힛의 밸런스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연력학의 제1법칙이기도 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때 웍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바디폴스에 의해서 주는 웍과 서피스 폴스에 의해서 주어지는 웍이 있습니다. 그리고 힛도 바디를 통해 작용하는 힛과 서피스를 통해 작용하는 힛이 있는데, 바디를 통한 열 전달은 레디에이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사고요. 그 다음에 서피스를 통한 열의 출입은 컨덕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전도입니다. 열 전달에는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대류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인전면에서는 결국에 메커니즘이 전도이기 때문에 대류를 따로 구분하진 않고요. 전도로서 대류까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열의 출입은 전도와 복사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결국에 에너지라는 것은 힛과 웍의 합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체에 전해지는 힛과 유체에 전해지는 웍이 유체 내부의 에너지의 증가함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한 번에 구하면 좀 시기 길기 때문에 뉴텀을 B-1이라고 하고, 컨덕션을 B-2, 바디 폴스에한 웍을 C-1, 서피스 폴스에한 웍을 C-2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식을 유도한 다음에 나중에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서 이런 유체역학에서는 이 웍이든 힛이든 에너지든 단순히 그 값이 중요하다기보다 그 변화율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변화율을 봅니다. 우리가 웍 같은 경우도 힘이 작용하면 변이가 발생하는 그 상황에서 웍의 변화율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웍의 시간 변화율은 힘 벡터와 유속 벡터의 내적 곱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구해나가게 되고요. 가장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C-1의 바디 폴스에 의한 웍을 구해보면, 웍의 그 시간 변화율을 구해보면 밀도에 최적을 곱해서 질량을 만들고 단위 질량당 힘을 스몰 f 벡터를 놓으면 여기에 유속 벡터의 내적 곱을 곱해서 간단하게 바디 폴스에 의한 웍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좀 더 정리하면 이렇게 구해서 나중에 식을 합산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피스 폴스에 의한 웍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방식은 앞에 모멘텀 이퀘이션 구했을 때 방식과 거의 동일한데요. 이렇게 유체 입자를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향은 이렇게 잡고요. 저희가 관심 있는 건 X 방향의 에너지 웍 성분만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프레셔의 기본 로테이션은 압축되는 방향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축되는 방향으로 프레셔는
잡고요.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텐서 같은 경우는 I 방향을 법선 벡터로 가는 평면에서 J 방향으로 가해지는 그 스트레스의 방향을 기본 방향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 이제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 방향은 마이너스 I 방향이고 이 방향은 마이너스 J 방향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두 번 하면 플러스가 돼서 여기도 이 아랫면은 왼쪽으로 향하는 이 방향이 기본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잡아야 이렇게 서로 유체를 유지하려는 이 힘들이 평형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잡히게 됩니다. 지금 고려해야 될 게 프레셔, 스트레스인데요. 일단 프레셔를 보면 이쪽으로 압축되는 프레셔들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유속을 곱한다고 했고 프레셔에 의한 힘은 이렇게 나타내니까요. 이렇게 구해주고 반대편은 테일러 1차 급수 전개까지 해서 이렇게 구해줍니다. 그리고 노멀 스트레스에 의한 방향은 이렇게 잡게 되고 U 타우 XX dy dg 반대편에는 U 타우 XX 플러스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면을 보면 아래쪽 면은 이렇게, 위쪽 면은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아래쪽 면에서는 U 타우 yx dx dg 위쪽 면에서는 이렇게 잡고요. 이제 앞뒷면은 뒷면은 U 타우 gx dx dy 앞면은 U 타우 g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텀들을 다 모아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X방향만 모아보면 먼저 프레셔를 모으면 이렇게 되고 왼쪽 오른쪽 노멀 스트레스 성분을 모으면 이렇게 되고 위아래 텀들을 모으면 위쪽 아래쪽 면 텀을 모으면 이렇게 되고 앞 뒷면 텀을 모읍니다.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이제 사라지는 텀들이 생기죠.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러면 지금 X방향으로만 해서 구했더니 이렇게 식이 나왔다면 우리가 Y방향, G방향으로도 이런 유사한 형태로 인덱스만 바꿔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따로 식을 유도하진 않고요.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서 식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X, Y, G 세 방향의 힘을 한번 웍을 한번 합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웍은 바디랑 서피스로 구분을 했었고, 서피스 방금 정리한 거를 이제 X, Y, G 세 방향으로 다 모은 다음에 바디 텀에 의한 웍과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프레셔에 의한 텀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피스 스트레스에 의한 텀들 X방향에서 구했던 텀들이 나오고요. 여기는 X, 그 다음에 Y방향으로 구해지는 텀들입니다. 그리고 Z 방향의 텀들 여기다가 앞전에 구했던 바디 폴스에 의한 웍을 더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웍 성분들이 다 구해졌고요. 어떤 규칙성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시세 출입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최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 전달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레디에이션에 최적이 놓이면 밀도의 최적을 곱해서 질량을 구하고 단위 질량당 최적의 열량을 Q-라고 놓으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최적의 동안 레디에이션의 열 전달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피스를 통한 열의 전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방향을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열량을 플러스를 잡고 나가는 열량을 마이너스를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해서 드나드는 열량을 플럭스라고 정의하고요. qx 플럭스의 면적을 곱한 값이 되고, 이쪽은 또 테일러 전개를 1차까지 해서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X방향으로의 열의 출입은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빼주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러면 열 전달은 최적 텀과
표면적 텀에 열 전달을 더 더하게 되면 이렇게 묶일 수가 있고요. dx, dy, dg. 여기 이때 요 열량, 요 플럭스 값을 우리가 열 전도 프리의 법칙을 사용하면 x방향의 플럭스는 이렇게 x방향으로의 온도 굽에다가 상수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요식이 되고, y방향도 이렇게 되고, z방향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합산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되면 열 전달을 통한 성분들도 다 합산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좌변 A를 구해서 B 플러스 C를 우변에 놓고 등식을 만들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지금 관점은 유체가 유동을 따라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유체의 내부의 그 에너지들은 질량에다가 그 에너지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지금 미소 유체가 유동을 따라 흘러가니까 우리가 substantial derivative, 물질도 함수 써야 되고, 그 이때 내부의 에너지는 우리가 입자의 랜덤 모션에 의한 내부 에너지와 플러스 유동을 따라 흘러가는 속도 V가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까지 이렇게 구해줘야 됩니다. 요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B 플러스 C라는 식의 최종 정리가 되는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식은 일단 열의 출입, 그 다음에 웍에 의한 텀들, 먼저 프레셔 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의한 텀들, Y방향의 스트레스, G방향의 스트레스. 이게 바디 폴스에 넣어까지. 네, 이 식이 에너지 이퀘이션의
식이 됩니다. 그리고 요 식을 잘 보시면 우측에서는 요 변수들이 다 미분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때 왼쪽에 좌변을 보시면 이렇게 변수들이 미분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텀을 우리가 CFD에서는 Non-Conservation Form이라고 하죠. 근데 지난 모멘텀 이퀘이션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CFD에서는 Non-Conservation Term 폼이 있고 Conservation 폼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Conservation 폼을 써야 정확한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질량 유량 같은 경우는 Conservation 폼에서만 유지가 된다거나 제대로 계산이 된다거나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Non-Conservation 폼에서 Conservation 폼으로 유도하는 과정을 또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에너지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우변이 이미 우변 컨서베이션 폼의 형태를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컨서베이션 폼으로 바꾼다고 하면 좌변만 바꾸면 되고 우변은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좌변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컨서베이션 폼으로. 우리의 목표는 이 식을 바꾸는 건데 이 식을 그대로 바꾸려면 좀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좀 유도 과정을 한번 거쳐 보겠습니다. 우선 내부 에너지만 가지고 이 substantial derivative의 정의에 의해서 식을 전개해 보면 시간의 미분에다가 컨벡티브 텀이 붙죠. 공간에 의한 변동. 이때 이 텀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컨서버티브한 이런 텀들 한번 보면 이 두 개를 따로따로 전개해 보면 이렇게 돼서 이 텀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컨서베이션 텀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우측에 있는 텀 같은 경우도 이런 텀이 있다고 하면 로 V를 같이 플러스로 묶어버리면 2가 한번 빠져나오고 로 V 플러스에다가 그레디언트 2 이렇게 돼서 또 요 텀이 있기 때문에 또 요 텀에다 이렇게 대입을 해줘서 컨서버티브한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좌변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항을 밑에 식에서 유도를 해보면 이고 두 번째 텀도 이 아래식을 이용해서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두 식을 한번 묶어보면 2로 묶으면 나이죠. 요 식과 요 뒤의 식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식은 컨티뉴티 기준이 돼서 0이 되고요. 그러면 남는 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내가
non conservation 폼에서 컨서베이션 폼으로 가는 식이 구해졌고요. 요 2의 자리에다가 요 2 플러스 2분의 v제곱을 그대로 넣으면 우리가 원래 하려던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좌변을 쓰고 우변을 아까 원래 에너지 이퀘이션의 우변을 그대로 쓰면 요 식이 컨서베이션 폼의 식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컨티뉴어티, 모멘텀, 에너지 이퀘이션을 다 살펴봤고요. 이런 식은 한 번씩 다 유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서 등장하는 이제 CFD 과정들이 전부 이 식들을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간소화해서 풀고 때로는 풀로 이 식을 다 풀고 뭐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식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식을 변환시켜야 되는 상황을 만나면 그 과정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식들을 전개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이퀘이션들을 유도하고 바꿔보는 과정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엔 좀 지루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은 한번 충분히 시간을 갖고 좀 투자를 해보시면 오히려 나중에는 더 얻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